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수능 특강 문제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네 문제가 있거든요. 아주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그런 행렬의 계산 문제는 아니란 얘기인데요. 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런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자, 도시형과 농촌형, 그 다음에 이쪽은 철제와 목재.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요. 자, 8, 그 다음에 5, 20, 25. 자, 이 표의 의미는 뭐냐면 도시형 주택을 지을 때 들어가는 철제의 양과 목재의 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박스라고 생각을 하죠. 어느 건축업자가 집을 짓는데 자, 철제를 이만한 박스 단위로 팝니다. 그럼 그 8박스가 필요하고 목재는 또 이만한 박스에서 20개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농촌형 주택을 지을 때는 철제는 조금 적게 들어가고 목재는 조금 더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표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철제와 목재의 가격과 그 다음에 운반비라고 있는 거죠. 운반비. 샀으면 싣고 와야 되는데 그 운반비가 좀 든다네요. 자, 철제의 가격은 35만 원. 그 다음에 목재의 가격은 12만 원. 그럼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단위를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운반비는 또 1,000원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만원 단위로 가게 되면은 얘를 0.5만 원 이렇게. 얘를 0.2만 원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표에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도시형 가옥 4채. 요거를 4채를 짓는데요. 4채. 농촌형 가옥을 6채를 건축할 거다. 자, 이 건축업자가 집을 10채를 짓는데 도시형이 4채, 농촌형이 6채 짓는다. 이 표를 갖다 보고서 주문받은 가옥을 모두 짓기 위해서는 철제와 목재에 대한 자재비의 총합과 운반비의 총합을 계산하는데 알맞은 식은 누구냐? 밑에 보기 중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렬의 곱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보세요. 자, 도시형 주택을 지을 때 이 철제가 8박스가 필요한데 한 박스당 가격이 35만 원입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거와 이거를 곱했을 때 뭐가 나타나나요? 경호야, 정신 차려야지. 자, 이거랑 이거랑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나요? 8박스 곱하기 35만 원.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한 박스에 35만 원이야. 곱하기 8 했어. 그럼 8박스 가격 나오는 거 아니야? 그 8박스의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형 주택을 지을 때 철제가 8박스지, 그지? 그지? 얘는 철제의 가격이니까 곱이 맞단 말이야. 그런데 요렇게랑을 곱하게 되면 또 뭐가 나와? 도시형 주택을 지을 때 목재의 가격이고 목재의 필요량이겠지, 그지? 또 곱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목재의 전체 가격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행렬 곱에서 자, 앞에 있는 행렬의 1행과 뒤에 거의 1열을 곱한 다음에 어디다 쓰냐 그러면 1행 1열에 위치했어. 그럼 8 곱하기 35 더하기 20 곱하기 25인가요? 20인가요? 20 곱하기 12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철제의 가격, 목재의 가격의 합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도시형 주택 하나를 지을 때 필요한 철제와 목재의 가격 총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 만약에 내가 자, 요 1행과 요 1열이라고 하는 걸 곱해준다. 2열이겠죠. 그죠? 2열의 내용은 운반비인데요. 그러면 8 곱하기 0.5 더하기 20 곱하기 0.2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뭐가 나오는 거야? 운반비지, 운반비. 그지? 뭐 지을 때? 도시형이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줄하고 얘를 곱한다면 어떤 의미가 될까? 5 곱하기 35 더하기 25 곱하기 12. 이건 뭐야, 이거는? 자재비지, 분명히. 가격이잖아. 자재 가격이잖아. 뭐 할 때? 농촌형 지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행렬 만들어서 요 행렬 만들어 두 개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곱해봤더니 뭐가 나오느냐면은
여기는 도시형 주택을 지을 때 아무튼 총 가격, 자재비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뭐? 운반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행렬을 곱했을 때 나오는, 자, 요걸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놈이 요 놈인데, 요 놈의 의미는, 자, 가로줄 도시형, 자, 그 다음에 밑에 줄 요거, 농촌형. 자, 세로줄 요거는 자재비, 이쪽은 운반비. 한 채 지을 때. 그럼 내가 지금 몇 채 짓는다 그랬어? 도시형을 4채를 짓겠지. 그럼 자재비가 몇 배로 들어? 4배. 운반비도 4배 들겠지. 농촌형은 6채 지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자재비도 6배, 그 다음에 운반비도 6배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되겠네. 여기다가는 잘 봐. 곱하기 4를 하고, 여기다가는 곱하기 6을 하면 돼. 자, 여기다가는 곱하기 4를 해야 돼. 윗줄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곱하기 6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다 나오는 건데, 그럼 4, 6을 말이야. 생각을 잘 해봐. 내가 지금 요 행렬과 요 행렬을 요 순서대로 곱을 해서 얘를 만들었잖니? 그러니까, 8, 25, 25라는 행렬 요거와 35, 0.5, 12, 0.2를 곱한 다음에 4하고 6을 어떻게 해주면 여기에다가는 4가 곱해지고 여기는 6이 곱해지는지. 윗줄에는 4가 곱해지고 아랫줄에는 6이 곱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 밑에 있는 것 중에서 골라야 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윗줄에 4를 곱하고 그 다음에 아랫줄에 6을 곱하겠다. 행렬 곱을 잘 한번 기억해봐. 행렬 곱하기 할 때 윗줄에 4 곱하고 아랫줄에 6 곱한다? 자, 이거는 어떻게 곱하면 되니? 어떻게 곱하면? 4하고 6이 어디로 가야 돼? 자, 물어보자. 얘도 지금 형태가 2 곱하기 2 행렬이고요. 얘도 형태가 2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이거를 곱한 것도 2 곱하기 2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다가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다 4 곱하고 여기다 6 곱한다. 이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자, 똑같은 이 행렬에다가 앞에다가 4, 뒤에다 6 곱하는 이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이렇게 곱했을 때는요. 잘 보세요. 4가 곱해지고 6이 곱해지잖아요. 위치를 잘 보세요. 앞쪽에 4가 곱해지고 뒤에 6이 곱해져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는 윗줄이 4고 아랫줄이 6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계산 다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거랑 4가 곱해지고 아래에 있는 거랑 6이 곱해져야 되는 모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4, 6이 어디에 달라붙는 게 맞느냐? 뒤쪽이 맞니? 앞쪽이 맞니? 얘는 숫자가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이 구조하고는 안 맞죠. 얘가 여기 있는 숫자와 얘가 곱해지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숫자에 6이 곱해지는 거니까 구조가 얘가 맞죠. 그러면 요 두 개 행렬을 이렇게 0.5, 0.2로 만드신 다음에 앞쪽에 4와 6이 곱해져 있는 모양으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누구? 몇 번이 돼? 네 번째 거가 답일 거잖아, 그러면. 그지? 근데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행렬 곱하기를 왜 이렇게 앞줄은 가로, 뒷줄은 세로라고 해서 곱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쓸데없이 복잡하게 했는지, 쓸데없는 게 아니야. 잘 봐.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곱해줘야만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얘하고 이 줄을 곱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내용이 철제와 목재고요. 여기 내용이 철제와 목재예요. 그래서 앞에 줄을 가로, 뒤에 줄을 세로로 했을 때 철제는 철제끼리, 목재는 목재끼리 곱이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내가 어떤 원하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겠죠. 철제랑 목재랑 막 곱해버립니다. 필요한 건 철제가 8개인데 가격을 목재를 여기다 곱해버려. 말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엉켜버리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자, 똑같이 배열됐을 때 그때 요것과 요것 순서대로 이제 곱을 해주게 되면 나름 의미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렬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행렬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실 게 뭐냐면 곱해져 있는 숫자를 보고 얘를 앞에서 곱하면 되는지 아니면 뒤에서 곱해야 되는지 그 위치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윗줄에 4, 아랫줄에 6이면은요, 이건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세로줄에 4, 뒤에 줄에 6이었으면 이게 가는 게 맞죠. 이 4라고 하는 걸 여기다 곱하고요, 6을 여기다 곱하죠. 그 둘을 더할 거 아닙니까? 또 4를 이쪽에 곱하고 6을 여기 곱하겠죠. 그럼 여기에는 4가 곱해지고 여기는 6이 곱해진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해져 있는 숫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4번이 답이, 앞으로 이제 4, 6이 빠진 놈, 그 놈이 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자, 2번 문제 잠깐 보세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A라고 하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두 점에 4대3 내분점을 C라고 하고요. 4대3 외분점을 갖다가 D라 그래요. 자,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생겨먹었니? 그러면 4대3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 네, 그걸 C라고 하는데 C점 좌표를 구하실 때는 이렇게 합니다. 4하고 3을 더해서 7분의 그 다음 요 X좌표 두 개를 갖다가 4대3으로 내분하게 되면 이렇게 X자로 곱을 하죠. 3X1 4X2 X좌표는 X좌표끼리 그 다음 Y좌표도 똑같이 자 3과 4를 더하면 7 똑같습니다. 자 반대편 X자로 이렇게 꽈서 곱해줍니다. 그럼 3Y1 플러스 4Y2 자 요것이 바로 4대3 내분했을 때 나오는 점의 좌표입니다. 다음 외분했을 때 나오는 점의 좌표를 D라고 하면 이때는 3 대신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4하고 3을 더하니까 7이었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하면 1 되겠죠. 그죠? 그럼 분모가 1. 자, 분자는 3을 그대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3을 바꿔주면 예, 그대로 외분점이 됩니다. 4x2 1분의 마이너스 3 y1 4y2 자 이렇게 C점, D점 좌표를 잡아서 행렬을 만들었어요. 거기 보시면 그 라지 X라는 행렬 있잖아요. 에다가 X1 그 다음에 Y1 X2 Y2를 곱해서 이것이 X3 Y3 X4 Y4가 됐다. 얘가 X3 Y3고요. 얘가 X4 Y4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렬을 만들었을 때 그럼 X 너 누구니? 물었단 말이야. 내가 아는 건 얘를 알아. 얘. 자세하게 알아. 그지? 그런데 그것이 얘와 누군가를 곱한 건데 얘가 누구니? 밑에도 골라라. 근데 2 곱하기 2 행렬일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이렇게 숫자 4개가 있을 거고요. 이게 라지 X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X1, Y1, X2, Y2예요. 그 다음에 얘 대신에 요걸 다 쓸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7분의 3 곱하기 X1, 7분의 4 X2. 자, 7분의 3 Y1, 7분의 4 Y2. 여기는 일자는 띄어버리고 마이너스 3 X1, 4 X2. 마이너스 3 Y1, 4 Y2.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얘랑 얘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X1과 곱해진 숫자가 누구? 7분의 3이죠. X2 곱해지는 숫자가 7분의 4죠. 그죠? 마찬가지.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할 거니까 역시 Y1에도 7분의 3, Y2도 7분의 3 같아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고? 7분의 3이 되고 7분의 4 얘 이런 게 나오겠다. 그럼 물어볼게. 여기 뭐 돼야 돼? 뭐 돼야 돼?
곱하기 할 때 이렇게 곱할 거니까 앞에 거 위에 거 짝져야죠. 그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x1에 곱해진 게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보고 아 너는 그럼 뭐가 된다? 마이너스 3 된다. 너 4네? 아 그럼 너가 4구나. 그래야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이 문제는 뭡니까 도대체? 곱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뭐야? 곱해 놓은 놈을 보고 어떤 놈이 어떻게 배열돼서 곱했길래 얘가 나왔니를 역추적하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렇죠. 여러분한테 곱하기 문제 내주고 곱하기 해봐라. 자, 그거 틀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선생님, 곱하기 하는 방법이 너무 헷갈려요. 그럼 돼지게 맞아야죠. 아니, 가로, 세로 짝져 곱하는 게 헷갈리면은 뭐가 안 헷갈린다는 거야? 그럼 평생 구분하면 알고 있으려고. 잘 봐. 그래서 얘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는 누구와 누구의 곱이냐. 얘는 가르쳐주고 얘는 안 가르쳐주고. 그럼 짝을 지어서 곱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기 위한 조건을 찾는다. 자, 한 가지 더. 지금 내분점, 외분점 좌표를 잡았는데요. 선생님 저게 왜 저래요? 그럼 또 돼지기 맞아야지. 내분점 왜 저렇게 잡습니까? 야, 내분점 잡는 거 많이 했잖아. 응, 많이 했잖아. 안 했어? 사기꾼 되는 거야 또? 자, 보세요. 내분점, 외분점 좌표 결정할 때요. 이렇게 하죠. 이거 조금 지웁시다. 귀찮으니까. 이만큼만 지우고. 수직선 선상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야.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x야. 이 점을 찾는 방법. 별거 없어. m 대 n이란 말은 거리가 m 대 n이란 뜻이야. 그런데 수직선 선상에서 두 점의 거리를 잴 때는 좌표에서 좌표를 빼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요 거리는 x 빼기 x1이고 요 거리는 x2 빼기 x 얘가 되는 거야. 이것의 b가 몇 대 몇이냐? m 대 n 그러는 거야. 그럼 내항 외항 해가 정리하면 답 나오는 거거든. 정리 한번 해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nx 빼기 nx1 너는 mx2 빼기 mx 너 넘어가고 너 넘어오고 넘어가면 m 더하기 n 괄호치고 x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nx1 mx2 그러니까 양변 나눠가지고 m하고 n 더한 게 분모가 되고 그 다음에 nx1에 mx2가 되는데 이때 요 mn의 위치하고 좌표를 가만히 보면 누구와 누구를 m 대 n 그렇지 그지? 그때 누구와 누구를 순서 맞춰야 돼. m 대 n으로 내분할 때 얘하고 얘가 곱해지고 얘하고 얘가 곱해지는 거지. 분자가 그지? 이거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m 대 n 외분을 하세요 라는 이 말은 뭐랑 똑같니? m 대 마이너스 n 내분하세요 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뒤 꼬랑지 거를 바꿉니다. 몇 대 몇 할 때 뒤에 거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내분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외분점 좌표 되는 거죠. 이거 뭐 되면 또 이제 막 굴려야 됩니다. 자, 2번 문제까지 해결해 드렸고요. 3번. 자, 3번 문제를 보시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자, A, B, C, D 같은 거 다 때려쳐버리고요. 여기가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교차로. 여기도 교차로. 여기도 교차로입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이랍니다. 자, 화살표 방향대로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교차로는 이 두 군데에서 들어오고 이 두 군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차량들이 1, 2 와서 1, 2 가든가 1, 2 가든가 이렇게 아니면 1, 2 들어왔어도 1, 2 가든가 1, 2 가든가. 근데 여기는요. 들어오는 게 하나고 나가는 게 세 개야. 1이 들어와서 1이 가든가 1이 가든가 1이 가든가 셋 중에 이제 아무데나 가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교차로는요 이렇게 들어오든가 이렇게 들어오든가 두 군데 들어오고 두 군데 나갑니다. 이랬을 때 P라고 하는 행렬과 X1, X2, X3 그 다음에 60, 25, 35라는 행렬의 곱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P에 해당되는 건 뭐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P라는 행렬과 X1 X2, X3를 곱했더니 65, 30, 25, 60이군요. 60, 25,
35라고 하는 행렬이 만들어졌다. 뭘 가지고 만들었니? 그럼 차량 대수를 가지고 만들었다. 단 교차로에 잘 봐. 들어온 차량과 나간 차량은 같아. 세대 들어오면 세대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은 뭐냐면 들어온 게 25, 35, 60이니까 나간 거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이 그래 X1과 X3를 더하게 되면 60대라는 계산이 나와야 돼. 그치? 맞지? 자, 이쪽은 얘가 들어온 거 얘가 나간 거야. 그러니까 들어온 차량은 X1이고 나간 차량은 X2 더하기 자 10하고 15니까 25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는 들어온 게 누구야? X2가 들어왔고 X3가 들어왔지. 그지? 그러니까 X2가 들어오고 X3 들어왔으니까 너들 두 개 더한 것은 35하고 똑같다. 자, 이거지 이거. 이걸 갖다가 행렬의 곱의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연립 방정식의 형태가 있으면 그 연립 방정식의 형태를 행렬로 짜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글쎄 행렬 곱을 잘 연구를 하시면 나와요. 행렬 곱을 잘 연구를 하시면.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보세요. 잘 봐. 1 곱하기 x1 그 다음에 0 곱하기 x2 1 곱하기 x3는 60 이렇게. 원래 없던 거는 이제 0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넘겨야 돼. 이렇게 넘기면 마이너스가 돼. 그러니까 1 곱하기 x1 마이너스 1 곱하기 x2 그 다음에 없으니까 x3는 25 이렇게. 0 곱하기 x1 그 다음에 1 곱하기 x2 1 곱하기 x3 이렇게 했더니 이게 35. 잘 봐. 요 줄은 싹 다 x1 요 줄은 싹 다 x2 얘는 싹 다 x3지. 그지? 그럼 어떻게 곱했길래 얘가 나왔을까? x1, x2, x3. 그럼 생각을 해봐. P라는 행렬이 뭔지는 몰라도 3 곱하기 3 행렬이었다면 이게 요 자리에 자, 뭐가 있으면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는 거니까. 그렇지. 이 줄에 x1, 이 줄에 x2, 이 줄에 x2 맞지. 그지? 그럼 그 줄에 놓여 있는 게 요 숫자들 아닌가? 그러니까 요 개수들을 따내면 1, 1, 0, 0, 마이너스 1, 1, 1, 0, 1이라는 개수가 나오잖아. 이거를 그대로 옮겨 적는 거지. 그대로. 그러니까 이쪽이 1, 1, 0, 1, 마이너스 0이구나. 0, 마이너스 1, 1. 그 다음에 1, 0, 1에다가 x1, x2, x3를 곱해주면 그 결과가 60, 25, 35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P라고 하는 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요. 지난 시간에 제가 행렬 곱하기 연습하시라고 프린트를 드렸잖아요. 그죠? 곱하기 연습을 그냥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지금 되게 헷갈릴 거고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래. 이제 하면 되는데 안 하면 똑같은 거야. 안 하면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문제가 이렇게 이제 행렬과 전혀 관련이 없을 듯한 문제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또 행렬도 응용되고 다른 것도 응용되고 많이 응용됩니다. 잘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마무리 네 번째 거. 자, 4번 문제 그림 한번 보시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정보의 이동 경로를 화살표를 이용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A, I, J를 어떻게 약속했냐면 I번 칩에서 J번 칩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의 수가 몇 개냐 이거로 나타냈습니다. 경로의 수로. 그런데 요 화살표는 뭐냐 하면 1번에서 1번으로 자기가 이제 필요해가지고 자기 자신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경우. 얘는 요 칩에서 요 칩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 하나씩 있는 거 서로 주고받고. 근데 2번에서 3번으로는 가는 것만 있고 3에서 2로 가는 게 없죠. 그죠? 자, 이게 요걸 행렬을 갖다가 잘 만들어 보게 되면은 요게 자, 1행 1열의 위치에 있는 게 1이 나옵니다. 그죠? 1번에서 1번으로니까.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1번에서 2번으로죠.
그럼 1에서 2니까 하나 있고요. 여기는 1에서 3이니까 역시 하나 있고요. 2에서 1도 있고 2에서 2는 없습니다. 요건 없고 2에서 3으로가 하나 있고요. 내려가는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3에서 1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에서는 2로도 없고 3에서 3으로도 없는 거죠. 이게 행렬 A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IJ의 의미 얘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금방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요. A 제곱 구하는 게 뭐 어렵진 않죠. 간단합니다. 111, 101, 100. 자, 요거 줄하고 요거 줄을 곱하시면 111, 111이니까 얼마 나오면 3 나오겠네. 그지?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요 줄하고 곱해주시면은 요때는 1 나오고요. 요 줄하고 곱해주시면 2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줄. 요거 좀 조심하십시오. 가운데 구멍 났으니까 곱하기를 하면 얘 때문에 하나 없네. 그지? 2 나오고. 요렇게 곱을 하게 되면은 여기 1이고 00이니까 이제 답이 1 나올 거고요. 요거 마찬가지고 1 나오고. 이쪽도 1 나오고. 이쪽도 1. 그다음 마지막에도 1. 이렇게. 자, 여기까지 3, 1, 2, 2, 1, 1, 1, 1. 자, 요게 답이 어디 있나요? 몇 번? 3, 1, 2. 1번인가요? 예, 나오죠. 그죠? 근데 요게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 이거 의미까지 아셔야 돼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잠깐만. 여기다 제곱자를 써야 이제 문제가 맞는 거지. 그러니까 A를 제곱하는 건 같은 걸 두 번 곱한 거니까 너다. 그런데 이 A를 제곱했을 때 요거의 의미가 뭐냐면 1번 칩에서 어딘가를 거쳐서 다시 1번 칩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세 가지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세요. 1번 칩에서 어딘가를 거치는데 1번 칩 거치고 1번 칩 거쳐가지고 돌아오는 경로 하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1번에서 2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 또 하나. 하나 더 있죠. 그죠? 1번에서 어디? 3번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경로 또 하나. 자, 현재 몇 가지? 세 가지 경로가 있죠. 그 3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A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이 행렬의 각 성분들의 의미가 뭐니? 그럼 제곱했으니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다리 거쳐서 두 번째. 이래제 두 번 거쳐서 도착하는. 그러니까 요거는 뭐야? 1번에서 출발해서 누군가를 거쳐서 2번으로 가는 경로가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행렬 A 제곱 구하는 것까지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행렬과 그래프라고 하는 단원에서 공부를 하실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역행렬 공부하겠습니다.